이승목의 수력발전소. 오늘은 베이제 추론, 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강의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실생활에 유용한 추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암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인가? 갑돌이는 건강검진의 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진에 사용된 판독기의 정확도는 90%라고 할 때 갑돌이가 암에 걸렸을 확률은 90%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우선 확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를 따져본다면 이 동전이 서는 경우는 없다고 보죠. 그러면 동전은 앞면 혹은 뒷면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을 때 각면에는 1부터 6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단 이 주사위는 꼭지점이나 모서리로 서는 경우는 없다고 했을 때 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하나만 나오니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면적으로 봐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각형의 면적이 1일 때 첫 사각형에 우리가 첫 사각형을 택할 확률은 전체 면적의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청색 부분의 면적을 택하는 것은 청색 부분의 면적이 2고 전체 사각형 면적은 4기 때문에 4분의 2 혹은 이것이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만일 사각형의 면적이 다를 경우는 각각의 사각형 면적을 계산해서 우리가 취할 부분을 분자로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을 봅시다. 조건부 확률 PA와 B는 의미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랍니다. 혹은 P, B와 A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혹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굉장히 좀 기억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면적으로 바꾸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확률은 면적으로 주어지는데요. 특정 부분 면적을 MA로 표시했을 때 조건부 확률 P,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이니까 면적 이 부분 전체 A가 일어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의 부분의 면적의 B를 구하면 됩니다. 처음 이 조건부 확률의 식을 구하는 혹은 저 식의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각의 면적을 따져서 식을 전개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따로 보시면 이해는 쉬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조건을 구하는 거죠. 구체적인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에 보기들을 통해서 직접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은 우리가 원을 그려서 조건부 확률을 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면적보다는 사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도형의 면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사각형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로 바꾼 다음에 각각의 쪼개진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면적의 비를 구하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암에 걸렸을 확률을 구체적으로 구해봅시다. 갑돌이는 건강검진에 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에 사용된 판독기의 정확도는 90%라고 합니다. 자, 이 판독기의 정확도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판독기의 정확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즉 환자를 암 환자를 양성으로, 음성을 음성으로, 혹은 비환자를 음성으로 판독할 확률을 말합니다. 우리는 갑돌이 암 발병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암 발병 여부를 알고 있으면 판독기의 판정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갑돌이 암 발병을 여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민 검진 데이터를 통해 양성 암 환자의 비율이 0.1%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타가 났는데 1%라고 합시다. 1%. 1%임을 알고 있고 1, 2를 이용해서 1과 2를 이용해서 갑돌이의 암 발병 확률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갑돌이가 암 환자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전체 국민이 5천만이지만 우린 전체 집단 크기를 1000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5천만이면 아주 그에 해당하는 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 중에 990명은 비환자이고 환자는 10명입니다. 왜냐하면 양성 암 환자의 비율이 1%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판독기의 정확도가 90%니까 이 숫자들에 대입을 하면 990명의 비환자 중에서 90%는 정상으로 봅니다. 정상으로 보이는 비환자들의 수는 891명이 됩니다. 그리고 990명의 비환자 중에 10%인 99명은 판독기가 양성으로 판독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99명은 891명이 아니라 810 왜 이러죠? 900 99명이니까 맞네요. 891명이 맞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명의 환자 중 90%인 9명은 양성으로 판정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오렌지의 윗부분 색이 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판독기 오류로 해서 음성으로 판정을 하겠죠. 그럼 갑돌이는 양성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의 크기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총 크기는 99명 더하기 옆에 오렌지색인 9명이 되고 즉 108명이 모집단의 크기고 이 모집단에서 환자인 양성의 환자는 9명이므로 갑돌이가 암 환자일 확률은 9분의 108이 됩니다. 이러면 얼마일까요? 12분의 9가 되겠네요. 12분의 1. 12분의 1이니까 약 8%, 8.3% 정도의 확률로 갑돌이가 암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베이즈 추론, 지금 이런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베이즈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집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판독기의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전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크기를 계산하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추론은 과거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추론의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없죠.
사각형의 넓이 계산을 통해 추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베라지시에서 수력발전소인 베이지 추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